훈민 한자 원리로 배우는 중학교 한자 자습서 학원 제34강 15번 말과 글과 책 등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문장장 글월장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원고지에 써 있는 이 글들이 바로 문장이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문장장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소리음, 음악음 밑에 열십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음악음의 뜻을 나타내는 소리음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단락의 뜻을 나타내는 열십을 결합하여 문장장, 글월장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문장장은 음악이 한 단락을 이루듯이 주어와 설명어를 갖추어 일단락을 이룬 글월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일문장, 또 글월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문장이 있고, 글월의 이 단락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서장이 있고, 사상을 문장으로 써서 밝힌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장리가 있고, 지켜야 할 일을 글로 써서 밝힌 법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헌장이 있고, 문장으로 써서 나타낸다는 뜻이 되고 보기로 훈장이 있고, 글자를 새겨서 이름을 나타내는 도장이라는 뜻이 되고 보기로 인장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문장장, 글월장, 단락장, 밝힐장, 법장, 나타낼장, 도장장입니다. 다음은 뜻의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여러 사람이 서로 말을 주고받아서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뜻이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소리음 밑에 마음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소리음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마음심을 결합하여 뜻의 생각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뜻의는 사람이 말을 서로 주고받으며 입으로 소리를 내어 자기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이를 뜻, 생각, 또 음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의견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뜻의, 생각의, 의미의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문장장은 소리음, 여기서는 음악의 뜻입니다. 소리음 밑에 열십을 결합하여 음악이 일단락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글을 써서 주어와 서술어의 그 형식을 갖춘 그 일단락 되는 글월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문장장, 글월장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뜻의, 생각의입니다. 뜻의, 생각의는 소리음 밑에 마음심을 결합하여 소리를 내어서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는 그 뜻, 생각 또는 음이라는 뜻에서 뜻의, 생각의, 의미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억억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야구 선수가 상금으로 받은 1억 원을 높이 쳐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억억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사람인 변에 뜻의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사람인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뜻의, 생각의를 결합하여 1억억 많은 수억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1억억은 사람이 자기가 바라는 뜻을 이루려는 욕망은 끝이 없듯이 헤아리기 어려운 큰 수인 1만에 1만배 되는 수가 1억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억만이 있고, 억은 그 크기가 이 많은 수라는 뜻이며 보기로 억조 창생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1억억 많은 수 억입니다. 다음은 기억할 억, 생각할 억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할아버지가 기억을 더듬어 손자의 생각을 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기억할 억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마음심 변에 뜻의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마음심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뜻의를 결합하여 기억할 억, 생각할 억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기억할 억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여러가지 사물의 이름이나 그 뜻 따위를 잊지 않고 이를 기억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기억이 있고, 기억을 더듬어 지난 일을 생각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추억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기억할 억, 생각할 억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1억억은 사람인 변에 뜻의를 결합하여 사람이 자기가
바라는 뜻을 이루려는 그 욕망이 끝이 없듯이 헤아리기 어려운 큰 수인 1만에 1만 배 되는 수가 1억이라는 뜻이며 또 그 1억은 수가 매우 많다는 뜻에서 많은 수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억할 억, 생각할 억입니다. 기억할 억을 생각할 억은 마음속으로 뜻의 자기가 여러 가지 사물의 이름이나 그 뜻 따위를 잊지 않고 알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서 기억할 억이 되고, 그리고 그 지나간 이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한다는 뜻에서 생각할 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이동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이동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매울신 밑에 무거울증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고생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매울시인의 그 아래 부분을 핵줄임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무거울증의 윗부분을 핵줄임하여 두 글자를 결합하여 아이동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아이동은 갖은 고생을 하며 무겁고 힘든 일을 하는 노예에게 함부로 대하여 아이처럼 취급하였으므로 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동심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아이동입니다. 다음은 쇠북종 종종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절에서 볼 수 있는 범종의 그림이 있습니다. 쇠북종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쇠금변에 아이동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쇠금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아이동을 결합하여 쇠북종 종종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쇠북종은 쇠붙이를 주조하여 만들어 북처럼 치면 그 소리가 아이의 울음소리처럼 들린다는 뜻을 나타내어 쇠북, 또 종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정각이 있고, 종을 쳐서 시각을 알리는 이 인경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경종이 있고, 인경을 발전시켜 발명한 시계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자명종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쇠북종, 종종, 인경종, 시계종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동은 이 부분은 매울신의 글자의 밑부분이 생략된 부분이고, 그 뜻은 괴롭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무거울중의 윗부분을 생략하여서 무겁다는 뜻인데, 괴롭고 무거운 일을 하는 그 노예를 나타내어서 그 노예를 아이처럼 취급하였으므로 아이동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쇠북종입니다. 쇠북종은 쇠금변에 아이동을 결합해서 쇠붙이를 주조하여 종을 만들어서 그 종을 치면은 아이동, 아이가 울음을 울 때처럼 비슷한 소리가 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쇠금변에 아이동을 결합하여 쇠북종, 종종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글자문 그럴문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선비가 글씨를 쓰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글자문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무늬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교차된다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글자문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해서에서는 무늬의 뜻을 나타내는 점찍고 가로 그은 획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교차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글자문 그럴문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자원은 글자문은 노예나 죄인의 몸에 문신한 무늬가 교차된 모양을 나타내어 그림 글자가 발전하여 무늬가 교차된 것처럼 추상적인 직선과 곡선을 조합한 기호로 뜻을 나타내는 것이 글자라는 뜻이며 보기로 문맹이 있고, 글자로 생각을 나타내는 이 그럴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문장이 있고, 글자로 적은 문서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문서가 있고, 문장의 빛나는 아름다움이 문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문체가 있고, 글자나 그림을 몸에 새겨 자자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문신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을 그린 육문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문양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글자문, 글월문, 문서문, 문체문, 자잘문, 문이문입니다. 다음은 선비언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글 공부하는 선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선비언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문이문의 그 가운데에 집의 뜻을 나타내는 굴바이음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문이문을 변형하여 글자의 위와 아래에 나타내고 그 가운데에 집의 뜻을 나타내는 굴바이음을 결합하여 선비언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문이문은 무늬를 털붓으로 그린다는 뜻을 나타내어 일문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선비언은 백성들이 보잘것없는 옷을 입고 노동에 종사하는 것과는 달리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비단 옷을 입고 집에서 글 공부를 하는 사람이 선비라는 뜻이며 보기로 재언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선비언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글자문은 점 찍고 가로 그은 이 부분은 문이라는 뜻이 되고, 그리고 삐치고 파임한 이 부분은 무늬가 교차된 것, 다시 말해서 추상적인 직선과 곡선의 부호로 뜻을 나타내는 것이 글자라는 뜻에서 글자문 글월문이 되었습니다. 선비어는 무늬문에 털붓으로 그릴 쌈을 결합해서 선비는 무늬가 그려진 옷을 입고 돌집엄 곧 집에서 글 공부하는 사람이 선비라는 뜻에서 선비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얼굴안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얼굴이 잘생긴 선비의 그림이 있습니다. 얼굴안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선비언 변에 머리혈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선비언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얼굴의 뜻을 나타내는 머리혈을 결합하여 얼굴안 색채 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얼굴안은 잘생긴 선비의 얼굴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얼굴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안면이 있고,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난 이 색채 또는 빛깔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안료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얼굴안, 색채안, 빛깔안입니다. 다음은 생산할 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아기를 낳은 엄마의 그림이 있습니다. 생산할 산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선비언의 그 밑부분을 획주림하고 그 안에 나흘생을 결합하여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해서에서도 이 선비언을 획주림한 모양의 나흘생을 결합하여 생산할 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생산할 산은 산모가 임신을 하여 선비가 될 사내아이를 낳는다는 뜻을 나타내어 낳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산모가 있고, 아이를 낳듯이 물건을 생산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생산이 있고, 생산한 물건이 경제적 기반이 되는 재산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자산이 있고, 사람이 태어난 곳을 나타내어 난 곳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보성산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생산할 산, 낳을 산, 재산산, 난 곳 산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얼굴안은 선비언 변에 머리혈을 결합해서 선비의 그 머리가 곧 선비의 얼굴이라는 뜻에서 선비언의 머리혈을 결합하여 얼굴안, 또 그 얼굴에 나타난 표정의 그 색깔이라는 뜻에서 색채안, 빛깔안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산할 산, 낳을 산입니다. 생산할 산, 낳을 산은 선비언을 획주림하여 그 밑에 대신에 나흘생을 결합하여 선비가 될 사내아이를 낳는다는 뜻에서 나흘산이 되고, 아기를 낳는 것처럼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생산한다는 뜻에서 생산할 산입니다.